소파 위에서 그녀의 몸이 제 위로 겹쳐졌을 때 저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고 그녀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와인과 땀이 섞인 냄새,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흘 전, 저는 지은이 누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취업 면접이 있어 3일간 신세를 지게 된 거였죠. 1403호.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낮고 나긋한 목소리였죠. 제가 지은이 누나 동생이라고 말하자 잠깐만 기다리라는 대답이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누나의 룸메이트. 이름만 몇 번 들었던 그 사람.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색 헐렁한 티셔츠에 짧은 면 반바지, 묵지 않은 머리가 어깨까지 흘러내렸고 맨발에 털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티셔츠 안에 속옷을 입지 않은 게 명확했거든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 아래로 흔들리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어서 들어오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누나는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막 나왔다고, 배고프냐고, 씻을 거냐고, 쉴 거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좀 쉬다가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 누나는 제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냉장고 아래 칸을 뒤지는 그녀의 뒷모습,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녀가 생수병을 들고 돌아와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죠. 한쪽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린 채 편하게.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생수병 라벨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연 누나는 제게 서울에 무슨 일로 올라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취업 면접 때문이라고. 내일 오전에 면접이 있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 회사냐고 긴장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그녀를 의식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입술, 머리를 쓸어 넘길 때 드러나는 목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편안한 차림. 그녀는 저를 완전히 남동생처럼 그냥 애로 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누나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쯤 지나서였어요. 문이 열리며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죠. 준호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묘한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은 셋이 함께 먹었습니다. 누나가 시킨 치킨과 피자, 소파에 둘러앉아 먹는 편한 식사였죠. 누나는 제게 면접 준비는 잘했냐고, 긴장되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서연 누나는 식사하는 내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나와 농담을 주고받고 가끔 저한테도 말을 걸었어요. 편하게 지내라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그녀를 의식했습니다. 피자를 집어들 때 티셔츠가 살짝 당겨지면서 쇄골 라인이 드러났고 웃을 때마다 목선이 움직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누나는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서연 누나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갔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복도는 좁았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서연 누나와 화장실로 가는 제가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서연 누나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하는 그녀.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 반바지 위로 티셔츠 밑단이 살짝 올라가 있었고 그 사이로 허리 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지은이 누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서연 누나도 설거지를 끝내고 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서연 누나만 의식했으니까요. 11시쯤 됐을 때 지은이 누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죠. 저도 슬슬 자야겠다고 말했어요. 누나는 제게 안방 옆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서연 누나의 방은 반대편 끝이었고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면접 때 입을 옷을 꺼내고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준비는 다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잘 보면 되겠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기차를 타고 왔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요. 금방 잠들 줄 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죠.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죠. 거실로 가는 길.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그리고 그곳에 서연 누나가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옷차림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죠. 잠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 마시러 나왔다고 대답했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서연 누나는 내일 면접 잘 보라고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누나는 왜 안 주무시냐고. 원래 늦게 잔다고 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게 편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 누나가 불쑥 말했습니다. 내일 면접 끝나고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자고. 지은이는 내일 야근이라 늦을 거라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둘이서냐고 물었죠. 그녀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준호, 너 내일 면접 보고 나면 기분 풀어야 할 거 아니냐고. 잘 봐도 못 봐도 스트레스일 텐데.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면접 잘 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누나와 서연 누나 모두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저도 면접 준비를 했고요. 세 사람이 좁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준비하느라 복도를 오가며 부딪힐 뻔했죠. 9시쯤 지은이 누나가 먼저 나갔습니다. 면접 화이팅하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 누나는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긴장하지 말라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저녁에 보자고 했습니다. 면접은 11시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회사였어요. 누나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죠. 면접장에 도착해서 대기했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면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면접이 끝난 건 12시 반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서울 거리를 좀 걸었어요. 특별히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서연 누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5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걸려있는 빨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누가 돌려놨나 봅니다. 빨래 건조대에 옷들이 걸려 있었죠. 티셔츠 몇 벌, 바지 수건, 그리고 그 사이에 속옷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속옷, 베이지색 속옷. 서연 누나 것인지 지은이 누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상상이 시작됐어요. 서연 누나가 저걸 입고 있는 모습, 어젯밤 봤던 그 헐렁한 티셔츠 아래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검색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클릭했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바지 지퍼를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상상 속에서 서연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봤던 그 모습, 헐렁한 티셔츠 아래의 몸, 그리고 조금 전 베란다에서 봤던 그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소리, 화면 속 장면들, 모든 게 섞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복도를 걷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이 모든 걸 차단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몸이 경직됐어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정리하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이어폰을 뺐죠. 그리고 침대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연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났어요. 서연 누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샤워하려고 왔는데 내 방에서 소리가 났다고.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아니, 소리가 났냐고 더듬거렸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났을까요? 뭐 보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냥 영상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고. 그녀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냥 유튜브라고. 서연 누나는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유튜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쓰려고 했다고. 먼저 쓰라고 서연 누나가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봤을까요? 방문을 열고 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만 들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말투,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서연 누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최악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봤다면, 만약 알고 있다면, 어떻게 저녁을 같이 먹겠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6시 반.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 누나와의 약속. 어젯밤에 하기로 했던 저녁.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연 누나는 면접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죠.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작은 일식집에 도착했어요. 서연 누나가 자주 온다는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서연 누나가 술 마실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케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건배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 누나는 회사 동료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사케 한 병이 비었습니다. 서연 누나가 한 병 더 시켰어요. 얼굴이 조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있구나, 누구냐고 말해보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라고 말을 흐렸어요. 말 안 해도 되겠다. 비밀 있는 남자가 더 멋있는 거야. 서연 누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 누나가 말했어요. 자기가 진짜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집 가자고 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서연 누나가 카드를 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 누나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하며 제 팔에 의지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연 누나는 계속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매달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몸이 제 옆구리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촉감.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가슴. 저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죠. 춥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더웠습니다. 그녀의 체온 때문에. 자기는 좀 춥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더 꽉 잡았어요. 제 쪽으로 더 밀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술 냄새와 섞여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
서연 누나는 여전히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팔짱을 낀 것에 가까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목에 닿았죠. 부드러웠습니다. 14층.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연 누나는 여전히 제게 기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서연 누나가 신발을 벗으며 비틀거렸어요.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까 망설이는데 서연 누나가 옆을 톡톡 쳤습니다. 여기 앉으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소파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 누나가 몸을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동자. 초점이 약간 흐릿했어요. 준호야,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너 해봤어?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뭘 해봤다는 걸까요? 여자랑. 해봤냐고.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없다고 대답했어요. 처음이구나. 서연 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 영상은 자주 보냐고.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대답 안 해도 돼. 알아. 내 나이 때 남자들 다 그래. 서연 누나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누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동자. 초점이 약간 흐릿했어요. 너 해봤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키스. 해봤냐고.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해볼래? 서연 누나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서연 누나가 제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술맛이 났습니다. 서연 누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그녀의 혀가 제 입술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녀가 이끄는 대로. 그녀의 입술이 제 것을 탐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그녀와 저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서연 누나가 천천히 얼굴을 떼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깊었어요.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배를 지나 허벅지에. 뜨거운 손길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됐죠. 서연 누나가 다시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더 깊은 곳을 탐했습니다. 술맛과 그녀의 맛이 섞였어요. 그녀의 손이 제 허리로 향했습니다. 지퍼를 내리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녀가 이끄는 대로. 서연 누나가 움직였습니다. 제 위로, 무릎으로 제 양옆을 짚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원피스가 허벅지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 검은색 레이스가 보였어요. 준호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이지?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술기운과 다른 무언가가 섞인. 저는 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천천히 할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연 누나의 손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부드럽게 감쌌어요.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손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입에서 참았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한 손으로 원피스를 더 올렸어요. 다른 손으로는 레이스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꿈은 아닐까? 서연 누나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둘이 아니었을 때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 그리고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파도처럼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땀이 배어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대로 있어.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서연 누나의 원피스가 흔들렸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앞으로 늘어졌습니다.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어요. 처음엔 작게,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 배에서 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곧.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해. 서연 누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몇 번 더 깊게 이어졌고, 저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몸이 경직됐어요. 그녀 안에서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서연 누나도 몸을 떨었습니다. 등이 활처럼 휘었어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손톱이 제 등에 박혔어요. 거친 호흡만 들렸습니다. 뜨거운 숨,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였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진정됐습니다. 서연 누나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게서 떨어졌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원피스를 내렸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일 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나 샤워해야겠어. 서연 누나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서연 누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둘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차올랐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래.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침대 시트가 땀으로 축축했고 몸은 천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8시. 지은이 누나와 서연 누나는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에요.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방, 책상, 창문. 모든 게 어제와 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소파에서의 뜨거움, 물소리, 김서린 유리, 그녀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낸 작은 소리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가 보였습니다. 쿠션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 조심해서 가. 서연, 그게 전부였어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 봤지만 거기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였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어젯밤 이 욕실에서의 순간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잊어야 합니다. 그녀가 큰일 했다고 말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 옷깃으로 가렸어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만 한 컵 마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각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도 멀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 누나에게 카톡을 보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면접은 어땠냐고, 누나들은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다 잘 있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누나에게 잘 들어왔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이 바로 왔습니다. 고생했다고. 푹 쉬라고. 서연 누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일주일. 밤, 소파의 감촉, 새벽, 물소리, 아침, 그녀의 향기. 그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욕실에 김이 찼습니다.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전 그날 밤의 욕실이 떠올랐습니다. 김서린 유리. 그녀가 유리에 손을 짚고 있던 모습. 물줄기를 맞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던 그녀.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작게 떨리던 그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김서린 거울을 바라보며. 얼마나 지났을까요? 물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야 샤워기를 껐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카운터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서연 누나의 향수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를 봤어요. 뒷모습이 서연 누나처럼 보였습니다. 묵지 않은 머리, 검은색 코트. 아니었습니다. 돌아섰을 때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향기는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넸어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서연 누나가.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면접을 봤던 회사였습니다. 인사팀 담당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한다고. 최종 합격했다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서울로 와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합격했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다시 그 집에, 다시 그녀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지은이 누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최종 합격했다고. 금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루만 묵어도 되냐고. 답이 빨리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당연히 와도 된다고. 서연이도 좋아할 거라고. 서연이.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2주 만에 보는 그 이름. 화면에 뜬 세 글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행. 같은 노선. 같은 풍경.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2주 전에는 떠나는 기차였다면 지금은 다시 돌아가는 기차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기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하철을 타고 누나 집이 있는 역에 내렸습니다. 오후 5시. 오리엔테이션은 내일 오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2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 버튼.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4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지나 14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누나였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회색 니트에 청바지, 묵지 않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먼저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는 지은이 누나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합격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자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가방만 놓고 나왔어요. 셋이서 아파트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소주,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 누나가 회사 얘기를 풀어놓았어요. 서연 누나도 거들었고요. 저는 면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 하지만 가끔 서연 누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지은이 누나가 한 병 더 시켰어요. 또 마셨습니다. 지은이 누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천천히 마시라는 서연 누나의 말에도 지은이 누나는 기분 좋다며 계속 잔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 누나가 비틀거렸습니다. 서연 누나와 제가 양쪽에서 부축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누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 누나가 물을 가져다 줬고 지은이 누나는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래도 2차는 해야 한다며 맥주는 있냐는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누나가 냉장고에서 캔 3개를 꺼내왔어요. 지은이 누나가 캔을 들어 올리며 제 앞날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캔이 부딪혔어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누나의 말이 점점 느려졌어요. 눈도 자꾸 감겼습니다. 하품과 함께 너무 졸리다는 말이 나왔어요. 서연 누나가 들어가서 자라고 권했습니다. 지은이 누나가 미안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어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서연 누나와 저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서연 누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건조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시계 초침 소리. 똑딱, 똑딱. 텔레비전 불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2주 전 그날 밤처럼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았어요. 서연 누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빠졌습니다. 더 가까이.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비누 냄새와 그녀만의 향.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2주간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서연 누나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깊이 입맞춤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탐했어요. 2주간 그리워했던 그 감촉. 그녀의 저항이 약해졌습니다. 밀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도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열렸습니다. 혀가 엉켰어요. 2주 만이었습니다. 참았던 시간만큼 더 뜨거웠습니다. 서연 누나의 손이 제 목덜미로 올라왔습니다. 움켜쥐었어요. 잡아당겼습니다. 입맞춤이 깊어졌어요. 거칠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저는 그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녀 위로 몸을 기울였어요. 입맞춤은 계속됐습니다. 입술에서 턱선으로, 목으로, 귀 아래로.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온 신음. 입술을 깨물어 삼켰습니다.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급했어요. 간절했습니다. 니트 위로 느껴지는 체온. 빨라지는 심장 박동.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당겼어요. 더 가까이. 몸이 겹쳐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았어요. 발목이 교차했습니다. 옷 위로 느껴지는 곡선. 손이 그 선을 따라 올라갔어요. 갈비뼈,
옆구리, 부드러운 윤기.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탐했습니다. 쇄골, 목덜미.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긁어내렸어요.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압력. 천천히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손이 옷단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직접 닿은 피부. 뜨거웠어요. 그녀의 배가 제 손길에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도 제 셔츠 안으로 들어왔어요. 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피부를 긁었어요. 아팠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청바지 단추에 손을 뻗었어요. 풀렸습니다.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 바지도 느슨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풀어냈습니다. 옷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지은이 누나가 문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그저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만. 제가 그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제 어깨를 물었어요. 소리를 삼키려고. 저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움직였습니다. 최소한으로. 크게 움직이면 소파가 삐걱거릴 테니까. 소리가 날 테니까. 그저 깊게. 천천히. 박동처럼.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더 세게 감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제 등을 눌렀어요. 더 깊이 밀어 넣으라는 신호. 저는 따랐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욕실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 소리를 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좁은 소파 위,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움직임마저 절제하며, 숨을 죽인 채.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제한된 만큼 더 뜨거웠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에 박혔어요. 더 깊이. 제 입술이 그녀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신음했어요. 제 입으로 그 소리를 막았습니다. 입맞춤으로.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소파가 미세하게 삐걱거렸어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이, 누나 방. 아무 소리 없었어요.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제 귓가에서 뜨거운 입김, 땀이 맺혔어요. 이마에, 목덜미에. 서로의 피부가 미끄러웠습니다.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었어요. 제 등을 긁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인 채.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어깨를 물고 신음을 삼켰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이 누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누나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빛이 눈부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오리엔테이션은 10시였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나른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소파 위의 어둠, 숨죽인 시간, 그녀와 나눈 체온.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거실로 걸어가는 복도에는 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어젯밤 그 소파가 보였어요. 쿠션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 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 누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이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집어들었어요. 서연 누나의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잘해. 끝나고 신촌역 3번 출구. 5시. 서연.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설명도, 다른 약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 우리 사이의 무언가,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자는 제안.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지은이 누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누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숙취가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나가 어제 많이 마셨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먼저 자서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밥은 먹었냐고 물었지만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자라고 오라고 말하면서 오늘 바로 내려가냐고 물었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바로 내려갈 것 같다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을 닫을 때 딸각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메모지를 떠올렸어요. 신촌역 3번 출구. 5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 할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갔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소개, 복지 안내,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지뿐이었습니다. 신촌역 3번 출구. 5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끼리 식당으로 갔어요.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2시, 3시, 4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5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어요.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신촌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역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섰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신촌 방면.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탔어요. 저도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신촌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3번 출구를 찾아 계단을 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분 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구 앞 여기저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를, 연인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보였습니다. 서연 누나였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말없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벽에서 몸을 떼고 제게로 다가왔어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왔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골목 쪽을 봤습니다. 가자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큰 길을 지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적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질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할 거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봤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낼 수 없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외벽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누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작은 로비였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는 없었어요. 대신 무인 체크인 기기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어요. 몇 번의 조작 후 카드키가 나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있었어요. 서연 누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5층. 문이 닫혔어요. 올라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녀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렸습니다.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양쪽에 객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판이 붙어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카페 뒤에서 작게 울렸어요. 서연 누나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손을 잡은 채로. 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507호. 그녀가 카드키를 문에 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그녀가 먼저 들어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켜졌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더블 침대, 작은 테이블, 창문 하나. 간소한 비즈니스 호텔 특유의 실용적인 공간. 그녀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딸각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 희미한 조명 아래, 문 밖 세상과 단절된 채.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문 너머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밤. 끝낼 수 없다고 말한 두 사람.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수 없는 그들. 서울에서 일하게 된 준호와 같은 도시에 사는 서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